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후보들이 PK 부산 경남으로 향했습니다. 외연 확장에 중점을 둔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 결집이 급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틀째 영남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즉각 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다며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잠시 뒤에요. 대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후보들의 유세 현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대구 맞니껴? 진짜 대구 맞아요. 대구가 DB진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지지 여러분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리 대구 경북 맞죠?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마다 대구를, 경북을 생각하죠? 농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켰는지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위대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지역의 자랑으로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산업화의 길로 이끌었을 때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나이가 46 아닙니까? 부산 지역의 정치가 상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 입으로 그 윤석열 정부 당시의 공약을 설명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변한 것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다른 지역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후보들이요, 이례적으로 어제는 TK, 오늘은 PK 지역으로 이례적으로 동선이 겹치고 있습니다. 바로 TK에서 지지율 한번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 정광재 대변인 일단 보면요, 김문수 후보가 45%. 이것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연히 우리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과반을 훌쩍 넘는 그 지지율을 TK 지역에서 얻어야 합니다. 예.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얻었던 득표율이 78%고요. 78%요? 네. 경북에서 얻었던 그 득표율이 77%입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20% 초반밖에는 그렇죠. 얻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전통 보수층이 아직 충분히 결집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의 후보가 지난 일요일에야 확정됐고 경선에서 여러 후보가 경쟁하면서 벌였던 감정이 좀 남아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고요. 예. 단일화가 아름답게 되지 못했다는 측면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선거 초입이니까 그렇지 시간이 갈수록 우리 당 그 전통 지지자들의 결집세는 강화될 것이다. 예. 결국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보다는 그 훨씬 넘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3%입니다. 그럼 박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지금 TK, PK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공략할 만하다. 지금 29%, TK에서 29% 정도 나왔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높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지금 보수층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못하고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해 놓고 그 뒤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였던 여러 가지 사분오열 자중질환 이런 모습이 이제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마저 실망하게 만드는 예. 이제 그런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틈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구 경북이 그야말로 정말 물샐 틈 없는 그런 보수의 전통적인 텃밭이고 지지층이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그런 지지가 많이 흩어지고 있고 예. 또 그에 이제 반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는 20% 초반대밖에 득표를 못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30%를 넘는 예. 그런 지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과감한 매연 확장, 뭐 과감한 우클릭, 중도 보수 선언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일정한 이제 선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틀 연속 그 TK, PK를 찾은 이유도 거기가 이제 보수의 본산인데 그렇죠. 본진을 먼저 공략함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의 변화된 지형을 최대한 흔들어 보겠다. 예.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급하게 이 집토끼를 이 단돌이 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전통적 지지층들의 마음을 이 붙잡고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TK, PK 지역을 찾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 다 통틀은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조사와는 조금 결과가 다릅니다. 일단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겼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30% 초반에 머물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8%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1등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데 박 의원님 이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에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표라도 뭐 승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나온 얘기인지 아니 실제로도 이런 판세가 결국에는 이런 판세가 될 거라고 후보 스스로 보고 있는지 어떻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심하지 않겠다. 이런 그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진영 결집의 선거가 결국에는 될 거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가면 뭐 결국 이제 보수층이 시작은 늦었지만 결집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놓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경계하는 거는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 단일화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계엄과 탄핵으로부터 그 국민의힘은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그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상황은 변화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예. 요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또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까지를 포함해서 결국에 박빙의 싸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공통 질문을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에서의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51%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뭐 정강재 대변인께서 반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를 민주당이 세웠다고 이 생각하고요. 58% 네, 득표율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12년 대선에 승리했을 때는요. 구도가 정말 완전한 1대1 구도가 펼쳐지면서 예. 각 진영이 결집할 대로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이러다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강해졌기 때문에 후반 막판에 굉장히 높은 그 결집도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저는 58%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그 가장 높은 게 5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갖고 있는 비호감도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서가 워낙 우리 그 정치권에 공고하게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47, 8% 정도의 득표율밖에는 이재명 후보가 얻지 못하고 예. 과연 우리 당 후보가 이 목표로 하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그 수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그 선거 국면이 펼쳐지도록 예. 저희도 마지막까지 뭐 당장 하루에 1%씩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대역전극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뭐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해석을 해주셨는데 박 의원 본인도 결국에는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대선의 승패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예.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뭐 지금 이제 박빙의 역전을 꿈꾼다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으로 그러기 어려운 선거라는 게
모든 데이터가 이제 공이 말하고 예. 있고요. 역대 그 민주화 이후의 대선을 돌아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1.6%.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다 득표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하고의 최다 득표 차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2007년 대선이었죠. 그때 이제 뭐 22% 차이를 기록을 했는데 이 세 가지 기록이 한꺼번에 다 깨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 최다 득표수, 최다 득표율, 최다 득표 차를 보일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 대선을 조금이나마 추격하는 대선으로 만들려면 필수적인 전제 요소,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지난 계엄 탄핵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성찰과 반성이고 첫 번째로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가시적인 그리고 이제 이 보수의 그 거듭남, 쇄신에 관한 이제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이러저러한 개혁 조치들일 텐데 지금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구 경북마저도 이상 교류가 흐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뭐 따라잡아서 박빙의 선거로 만들겠다는 거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예. 객관적으로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짚어드리는 변수가 이제 단일합니다. 이 단일화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들어볼 텐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약간 뉘앙스가 달라 들리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님하고 관계, 이준석 전 대표죠. 지금 후보, 이낙연 후보라든지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지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지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빅텐트 안으로 많이 지지하러 오실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도 그 흐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고 한다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위 뭐 김덕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진되었던 그 여권 내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도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먼저 정강재 대표, 지금 뭐 김문수 후보 말로는 뭐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 빅텐트 얘기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가시적으로 잡히는 건 아직까지 없었는데 흐름은 있다라고 지금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반명 빅텐트 없이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우리 당에는 있습니다. 예. 2022년 선거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시에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2030 세대의 지지를 우리 당이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선거 연합을 통해서 0.73%포인트의 차이로 대권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이번 선거는 훨씬 더 어려운 선거잖아요. 구도 자체가.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안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준석 후보가 완주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정황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40%대 초반까지만 끌어올린다면 이준석 후보의 도움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역전이 가능하다. 예. 이런 확신만 줄 수 있다면 저는 중도 보수 대연합은 선거 막판까지도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저희는 그런 가능성을 믿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예. 후보 본인 스스로 단일화의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번에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예. 이준석 후보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모색해보겠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열어놓고 예. 이번 정국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아예 가능성이 0%다,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한다면 하게 되더라도 큰 게 작은 걸 강압적으로 누르는 단일화는 안 된다. 이거는 약간 그 전에 발언하고 좀 달라진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단일화를 같은 한다면 생각입니까? 예. 단일화를 한다면 나로 단일화를 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파괴력이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아,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 성립 불가능한 형용 모순 같은 건데 중도부터 극우까지 반명 빅텐트 안에 다 몰아넣겠다. 예. 근데 그건 이제 주관적 바람이지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이 정당했다. 그건 계몽령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당연히 그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은 그 진작됐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축출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 보수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근데 그것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서 단일화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바람일 뿐이지 예.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기는 선거다라고 한다면 다소 그런 모순이나 논리적으로 좀 성립 불가능한 요소가 있더라도 예. 뭐 어거지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기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보수 지금 뭐 진영이- 단일화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해도 지금까지 나온 어떤 데이터로도 이재명 후보를 못 이기는 걸로 나와요. 우리가 예. 보통 선거에서 세 가지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하나는 후보 간 지지율 비교고, 하나는 정당 지지율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 교체에서 정권 유지냐. 요 세 가지 데이터에서 모두 다 정권 교체,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본인이 일정한 득표율만 기록할 수 있다면 어쨌든 대선 이후까지 멀리 보고 완주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예. 이제 그런 그 판단이기 때문에 저런 단일화에 섣불리 응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릴게요. 그럼 박원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단일화의 성공 조건 없고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이번 선거에서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유일한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더 오른쪽으로 세를 확장하는 이를테면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 자유통일당의 후보와 얘기하는 그런 뭐 단일화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직을 넘기는 단일화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그 정도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 파괴력도 그게 더 파괴력이 있어요. 예, 정관님. 저는 근데 반대로 예.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대 정당의 그 진영 싸움으로 구도가 완전히 짜이게 되면 예.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득표 그 여론조사상의 수치도 대략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준석 후보의 한 자릿수 숫자 지지율은요. 특정 세대와 특정 성별에서 결집돼서 나타난 현상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확장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예. 그런 선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으로 인해서 보수 중도가 분열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대적하지 못했다라는 책임론이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인가와 그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가 득표율을 얼만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결국엔 봅니다. 지지율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후보가 완주하는데 이준석 후보 스스로 앞으로 차기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에는 좀 동의하세요, 정광재 대표님도? 완주하는 것이 예. 완주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없다도 저는 이준석 후보가 결국 보여주는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본인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도 실제 투표 결과도 그 정도 득표율밖에 기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중도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준석의 한계를 명확히 확인한 투표였다. 예.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이준석 후보가 결국엔 해야겠죠. 예, 박 의원님.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서 전국 정당 득표율 3%를 조금 넘겨서 비례대표 의석 2석을 얻은 거거든요. 그보다 높으면 돼요. 정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보다 발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으로 눌러가지고 예.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이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게 만든다.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려면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 탄핵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나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축출하고 그리고 이른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서 호가호위했던 그런 친윤 세력들 뒷전으로 다 물리고 예. 그리고 이준석 축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선제 조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지지율만 앞서면 무릎 꿇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